자, 하나씩 볼게요. 무죄가 나오기 전에 만평들인데요.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2심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죠.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풍선을 키워놨으니 사실 저거 그냥 윤석열 파면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유죄 나온다라고 분위기를 키워놔서 유죄가 나오면 출마하지 마라 막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 무죄가 나오면요. 그 반대에 반향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 이재명 이제는 무죄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쓰게 생긴 거야. 이 정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국민의힘 정치인인데 야 이런 걸 어떻게 유죄를 주냐 이랬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무죄 또는 이런 게 반향이 별로 없다고. 근데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고 내용도 안 쳐다봐 아마 모를 거야. 네. 오늘 또 보니까 오늘 방송 막 이재명 대표 나오기 전에 각 방송을 봤거든요. 보수 쪽 패널들 하나같이 그런 얘기. 이재명 거짓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봐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권영세도 권성동도 그 네, 잡아놓은 기자회견 다 취소하고 맞습니다. 다 숨어버렸잖아요. 네. 안철수는 오늘 또 뭐 네. 무죄가 나와도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장난 안철수는 애들이 정보력이 없어. 네. 나만큼도 안 돼. 나 알대 뭐 어디 법원이라도 어슬렁거리면서 혹시 이재명 2심 재판 판사세요라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저들의 간절함은 좀 다른데 네. 저들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이재명이 무죄여도 나오면 안 된다라는 네, 안철수의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황사 미세먼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보면서 황사 미세먼지 시야가 어쩌고저쩌고. 클리어? 미세먼지 좀. 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 좀. 아니, 황산 미세먼지가 그 이재명 때문인가? 자,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확산주의보. 오늘 선거법 2심. 친명계. 유죄 뜨면 마을 잿더미. 근데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지금 이걸 지금 산불 사태를 이렇게 네. 가지고 묘사한다는 게 악랄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지금 고통. 누군지 몰라도 진짜 이게 정신머리 없는 저 새끼. 매체 정상 아니에요. 네. 평상시 때 비판으로 갖고 왔고요. 대표님 또 선거 끝나고 바로 안동으로 내려가셨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게 안동이에요. 어제 낮에 지금. 아, 새까맣게 타버렸죠. 대한민국이 아이고. 산이 70% 뒤인 나라예요. 특히나 경상북도, 강원도 쪽은 산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아요. 예. 저 안동은 저의 본관 지역이기도 해요. 다 타버렸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만 16명이고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마음 아픈 건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 산불 조심하세요 같은 문자 한 통으론 대피가 어려운 경우라고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선거 땐 산골까지 버스도 돌리던 새끼들이. 예, 문석계 의원님.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 월 4만 원 위험수당도 못 주는 정부. 저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연세들도 있으시고. 산불 진화 최전선에서는 특수 진화대 월 4만 원 위험수당 2년째 거부당해.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또 얘들 가짜뉴스 돌린다? 저거 예산 민주당이 깎았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합니까? 내가 말했잖아.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이유는 내가 세금 더 많이 내기 싫어해요. 그걸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논란인데 김건희의 호마의식 때문에 불이 일어났다.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우리는 저런 걸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런 걸 믿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가짜 뉴스 중에 중국인들이 산불을 낸다라는 가짜 뉴스 네. 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많은 불이 맞습니다. 내는 게 지금 거의 처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뭐 호마 의식이 아니냐 이런 그 루머도 가짜 뉴스 도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굳이 대통령실은 여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오면 더 키워.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사람은 해냈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린 저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믿지는 않아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그 약간 욕을 먹었던 만평이랑 불경기 진압률 0% 굳이 지금 사망자만 10명을 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안 돼서 저렇게 지금 묶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작가분들 저 그 파면 예. 요구하는 작가분들 중에 한 한 줄 줄 만평인데 만평. 자,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소설가 얘기고요. 그다음에 장강명 소설가가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면 소설가가 한 말씀.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했지. 교yor했지. 그리고 김초엽 소설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예.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일상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도 일상을 하고 있어. 예. 근데 이제 저번에 그저 내란도 일어나 무슨 손해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퇴근해서 집회 나오는 것도 비용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외국인들이 그걸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퇴근하고 집에 간다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뭘 하고 있어도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네. 커피 마실 때는 도란도란 가정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술 마실 때는 우리들끼리 야 뭐 좀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일상의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잖아. 지금 병 며칠째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그런 게 일상으로 다 못 들어가서 저녁에 되면은 다들 가족들하고 외식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퇴근하고 광화문으로 가고 이러니까 지금 지역 상권이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 네. 새날도요. 나 깜짝 놀란 게 새날 유튜브 방송 매출이라는 것도 있고 새날 마켓 매출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아. 3분의 1. 참. 아이고, 여러분들 힘냅시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자력으로 지금 결승 진출했어요. 불사조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숙고 숙면. 내란 114일째 헌재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다기보다 너무 빡쳐요. 네. 저 그림은.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 네. 한강 등 작가 414인. 보편적 가치를 좀 지키자고. 법으로 따지고 말 게 뭐 있어.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는 국민적 법감정에서는 직결 처분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 기일 동안 보여줬던 그 재판관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들 그런 것만 보면 당연히 변론 기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한 달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명백했으니까. 저는 네. 12월 3일에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취니 쿠데타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3일 날 계엄 해제한 다음에 저는 바로 윤석열이 깜빵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질진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친이 쿠데타에서 힘든 건 맞아요. 예, 친이 그렇긴 쿠데타가 하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권력을 다쥐고 있거든. 근데 국민의 위대함이긴 하죠. 지금 네. 탄핵 버티고 심판하고 있다는 있다는 게. 것도 예. 국민의 위대함이긴 하죠. 자, 최고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는데도 탄핵이 기각, 각하될지 모른다며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엄 선포 때보다 더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탄핵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지금 헌재는 대통령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돌려주길 바란다. 제가 그 유튜브나 방송 등에서 가장 좋아하는 셀럽이 저분이세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오죽하면 저런 메시지 내겠습니다. 김상욱 교수 화이팅. 자, 다음 헌법을 위반하였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퀄 살인을 했으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살인죄는 뭐 그 사건이 뭐 고의성 있냐 없냐, 계획적 살인이냐, 무기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천파만별이긴 하지만 살인죄 윤석열의 죄는요 연쇄 살인범에 준하는 죄예요. 우리가 형법이 정해진 대로만 따지면. 예. 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정치자료라고 형사소추를 다 면제해 주지만 내란과 외환은 빼겠냐고. 실질적으로 뭐 총을 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하고 그렇죠. 얘기했다는 예. 게 나왔잖아요. 정말 군인들이 그걸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실행이 됐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네.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네. 처음엔 진짜 계엄을 술 먹고 했나 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막 야구 방망이 등장하고 네, 막 네, 용연팩 네, 등장하면서 얼마나 계획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네. 자 헌법재판관님들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쓴 글이 있어요. 예. 재판관님, 윤석열이 석방 이후 영연백 발주한 건 알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4일 후에 1만 명분의 영연백을 발주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판관님들은 다른 세상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재판관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3월 이내에 선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관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이 문구가 재판관님 입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짜 얼마나 듣고 싶은 거예요. 소름이 착 돋네요. 주문 비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 주문 선고할 때 주문을 먼저. 그러니까 결론 먼저 주문을 먼저 결론 먼저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유를 설명하고. 네. 제가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드릴게요. 미리 한번 해드릴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 마음의 저자. 에이, 그냥 이러려고 이걸 샀거든. 이러려고. 다음. 자, 이 나라의 똥을 싼 건 윤 정부 여당이고 그 똥을 치우자고 탄핵한 건 잘한 거다. 그 똥을 안 치워서 발생하는 똥 냄새는 오로지 헌재 책임이다. 지금 화살이 헌재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윤석열에서 헌재로 옮겨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네. 정의가 아니라 2025년도 1분기를 지금 우리는 네, 내란 맞습니다. 속에서 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이게 지금 한강 작가 이야기가 너무 멋있어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평화,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생명, 자유, 평화 이런 것은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거. 근데 그 이상 훼손하면 안 돼 하는 윤석열이니 거기 집 밖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황교익 선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시간이나 질질 끌어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주는 법 기술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동네 이웃들한테, 그대 조상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시오. 진짜. 이제 화살이 다 헌법재판소로 네. 가고 있잖아. 어찌 보면 지금 헌재는 골든 타임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하늘은 불타고 땅은 꺼지고 사람은 말라 죽는데 의원, 요원 어렵다 어려워. 근데 지금 진짜 저 그림에서 제일 숨어 있는 하나가 정시 퇴근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쟁점 정리할 게 많고 내부 토론이 그렇게 그 부딪히고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콩클라베는 가둬놓고 밥만 먹인다면서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한겨레의 추정일 뿐이지만 우리 눈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냐? 윤석열 파면 이게 어렵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다음 헌재 또 헌재 향하는 화살이다. 민기적. 헌재의 기적. 민기적. 헌재의 기적은 민기적이라고. 아, 저 그림이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다. 나 누군지 알겠는데. 자, 요건 이제 한덕수예요. 지금 전봇대 오줌 싸고 있어요. 재판관 미임명 이휘환, 헌법 수호, 소변 금지 하는데 마은혁 임명이라고 붙여놓은 곳에 한덕수가 네. 지금 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어떤 결과라도 존중돼야. 아니 이 말 하지를 말던 거예요. 최상목도 저런 말을 했잖아요. 둘 다 서로 헌재 결정을 전혀 따르지 자기네들이 않으면서. 헌법을 위험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자, 저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또 한덕수를 또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조속기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 속마음은 탄핵 심판 결과 봐서 하면서 느리게 하고 있다. 이럴 듯. 진짜 여기는 한덕수의 목을 굉장히 모사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한덕수를 이것저것 많이 비유하는데 저는 예전에 누가 엄지손가락 닮았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 그 강동구에서 싱크홀 있잖아요. 네. 30대 가장이 싱크홀 비극 주 7일 일하는 배달 부업하다
참변당했다고. 음. 여러분 그 동영상은 아마 새날 텔레그램 정방에 보셨을 거예요. 뒤에 블랙박스 차량이 빠지는 걸 보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네. 핸들을 틀잖아요. 네. 와. 근데 이게 서울시 잘못이더만. 그러니까 계속 그 경고 메시지가 경고에.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서울시가 이거는 뭐 오세훈이는 정치질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그 정도 규모로 생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그 4차선을 거의 다 차지했더라고요. 네. 깊이도 엄청 깊고. 그 와중에 오세훈은 남태령 가가지고 네, 남태령 가서, 네. 지가 왜 거기 가가지고 난리 치는지 그 뭐 모르겠어요. 민주당 그 천막 당사 철거한다고 하고 남태령 가고 할 일은 안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있잖아요. 최근만 봐도 주말에 쉬는 날 친구들하고 이태원 놀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올 적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네. 일하러 갔던 가장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막 빨리 가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그 멀쩡한 도로가 꺼질 거라고 상상이나 네.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동구청장도 국민의 힘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희한하게 저쪽 사람들은 아마 국민들의 목숨이 약간 부속품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희한하게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대형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건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공통점은 자기들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임기를 뭐 퇴임한 다음에 악착같이 그 연금 같은 거 챙기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아 쟤네들은 정말 자기네 자산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자, 유일한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정계선 과거 발언 보니 여기 한번 그 표시된 것만 읽어봐요. 정계선 재판관이 인터뷰했던 거 1995년 37회 사법서시 수석 합격하면서 네.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0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그 정계선 재판관 지금 집에 그 주소가 어떻게 노출되는 거야? 난 되게 궁금해. 집 앞에 극우 유튜버들이 갖고 난리치고 있다잖아요. 네, 네. 문영배 재판관 하살이 이제 다시 정계선 네. 재판관으로 옮겼다고. 네, 그렇다. 이놈의 새끼도 오늘 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한 판사들도 또는 뭐 법원 폭동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씨의 또 수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시- 다음 보겠습니다. 좌파는 애국 보수가 되었고 현재 우파는 매국 좀비가 되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편적 가치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권 등을 쥐고 있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만 추구장창 뭐 정치보복도 아니고 그래서 야당 탄압 그런 수사했던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이 와 막 감동하고 이래야 되냐고요. 보편적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죄 될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상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 교회를 빙자한 자영업자들.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회, 태평양교회, 대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과세하라 이렇게. 물론 저 중에는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들은 말 하나 있어요. 여의도에 직접 들은 말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랑 세계로교회가 나왔다며. 예, 예. 그 뿌리가. 네. 근데 그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팬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판 메시지를 냈잖아. 네. 신천지 통일교까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교수님이랑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을 수강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전농의 트랙터 진입을 막는 경찰에 저항하는 남태령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철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수요일 강의에 결석을 하게 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혹시 질문지를 월요일에 제출하여도 괜찮을까요? 집회 참여 관련하여 증빙이 필요하다면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답이
아니야 괜찮다 마음껏 싸워도 돼. 멋지다. 멋지시네요, 정말.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게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태령에서 발견된 지금 저 집회에 나와가지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공부한 학생이 네.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런 국민을 어떻게 이기냐고 윤석열이가 그 따위가 술주정뱅이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저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마음이 할 아프죠. 말이 없어요. 예. 진짜.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네, 들죠. 미안한 마음이 예. 많이 듭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 진짜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일본 놈들이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됐던 건 일본식의 한국인에 대한 비하였지만 그들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머리가 있고요.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사례고요. 여기만 넘어서면 저는 우리 지도자만 잘 만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그 엄청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 국민성을 어떻게 이기냐고. 헌법재판관 8명이 뭘 못해가지고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도 윤석열이 대통령 지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한반도에 사는 그 국민들은 내버려 두면 잘합니다. 뭐 어떤 한 방향으로 가려고 쪼고 뭐 그 뒤에서 때리고 괴롭히면은 흐트러지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만들고 잘 나누면서 잘 살아가거든요. 탁현민 전 그 비서관이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군의를 이끌고 내전을 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네. 신호등을 지키고 맞습니다. 뭐 이런 네. 모습이 너무 놀랍지 네, 네. 않느냐. 근데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